어느 날 일본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한 질문. 50kg짜리 고기를 처리해야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니까 절대 경찰에 신고하지 마. 혹시 들통나지 않은 시체 처리 방법이 있냐? 장난스럽게 사체 처리 방법을 조언한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이 글이 실제 연쇄 살인범의 질문이었다는 걸. 기록보관소 X. 2025년 6월 27일 오전 9시 27분 일본에서는 3년 만에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본은 사형 집행에 매우 신중한 국가로 알려져 있으며 사형수들은 오랜 시간 형이 확정된 채 수감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번 사형 집행은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한 사회의 단호한 의지와 정의의 무게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사건 역시 일본 사회를 충격과 공포에 빠뜨렸던 잔혹한 연쇄살인 사건입니다. 2017년 10월 일본 가나가와현 자마시의 한 원룸 앞에서 경찰은 믿을 수 없는 광경과 마주합니다. 현관 앞에 놓인 아이스박스. 처음에는 단순한 고양이 분뇨용 모래가 담긴 상자로 보였지만 묘한 악취와 수상한 정황에 경찰은 직감적으로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열어본 순간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절단된 사람의 머리 2개였습니다. 이 끔찍한 발견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원룸 내부로 진입하여 정밀 수색을 시작했고 그 결과 각기 다른 아이스박스에 담겨있던 총 9개의 머리를 추가로 발견하게 됩니다. 이 9개의 머리 중 8명은 여성이었고 단 1명만이 남성이었습니다. 이 모든 끔찍한 범죄의 현장이자 시신들이 보관되어 있던 원룸의 주인 27살의 용의자 시라이시 타카히로가 현장에서 체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라이시는 2017년 8월 이 좁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2달여 만에 3평 남짓한 이 작은 공간은 9명의 생명이 사라진 지옥으로 변모했습니다. 피해자들은 10대 여성 4명, 20대 여성 4명, 그리고 20대 남성 1명이었습니다. 첫 살인은 8월로 추정됩니다. 시라이 씨는 지인인 여성과 식사 약속을 잡았고 이때 그녀의 교제 상대였던 남자친구도 합류했습니다. 며칠 후 시라이 씨는 8월 말에 처음 알게 된 여성만을 따로 불러내 살해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연락이 되지 않자 행방을 묻던 남자친구는 시라이 씨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시라이 씨는 그 남자친구에게 우리 집에서 같이 한잔하자며 유인했고 결국 남자친구도 자신의 집에서 살해했습니다. 9명의 희생자 중 유일한 남성 피해자가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시라이 씨는 주로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는 이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의 절망적인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며 동반으로 극단적 선택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자신의 원룸으로 유인했습니다. 경찰은 시라이 씨의 행적을 추적하던 중 그가 올린 인터넷 게시물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극단적 선택이나 살인 관련 이야기가 오가는 익명 게시판에 섬뜩한 질문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랬습니다. 내가 사정이 생겨서 50kg짜리 고기가 손에 들어왔어. 근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난 대식가도 아니고 빨리 처리해야 하는데. 이 글에는 잘라 냉동시켜라, 사체다, 스테이크 만들어라, 범죄 냄새 난다 등 다양한 댓글이 달렸습니다. 익명성에 기댄 온라인 공간에서 사람들은 마치 게임을 하듯 무심하게 살인과 시신 처리에 대한 조언을 쏟아냈습니다. 그중 범인이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 댓글은 배수구 뚫는 거 대량으로 사서 욕실에서 녹이면 돼. 남는 부분은 물렁해질 때까지 구워서 가루로 만들어 강에 뿌려. 시라이 씨는 이 댓글에 녹이는 건 알겠는데 냄새는 어떡해? 여기 주택가인데? 라고 답했고 시신은 하루 지나면 녹아. 욕실은 공기 안 통하게 틈 잘 막아두면 냄새 문제도 해결돼. 라는 답변이 달렸습니다. 그의 마지막 댓글은 알았어. 조금씩 해볼게. 다 안 되는 건 산에다 묻지 뭐. 였습니다. 9월 6일 그는 또 다른 글을 올립니다. 긴급! 사체 처리 방법이 궁금하다.
내가 사람을 실제 죽인 건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니까 절대 경찰에 신고하지 마라. 혹시 들통나지 않는 사체 처리 방법이 있냐? 이 글에도 수많은 사체 처리 방법들이 댓글로 달렸고, 시라이 씨는 태우거나 녹였을 경우 추천할 만한 폐기 장소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모든 온라인 활동은 그가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얼마나 인터넷에 의존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핸드폰을 조사한 결과 8월 중순부터 극단적 선택의 명소를 여러 번 검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강과 호수를 조사하거나 사람이 바다에 빠진 뒤 물 위로 떠오르는 이유를 검색하기도 했습니다. 원룸으로 이사한 날짜는 8월 22일. 첫 인터넷 게시물을 올린 지 약 3주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게시물을 올리기 전부터 어쩌면 살인을 계획하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는 이사하기 전부터 살인을 계획하고 톱과 같은 도구들을 구입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했습니다. 살해한 시신들을 숨길 수 있는 알맞은 장소가 바로 이 원룸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살해 동기는 단 하나, 돈이었습니다. 죽인 사람들의 현금을 빼앗고 소지품은 쓰레기장에 버렸습니다. 심지어 특정 인물은 성폭행 후 살해했다는 진술도 있었습니다. 그는 왜 하필 아이스박스에 시신을 두었을까요? 그는 사건이 탄로날까봐 두려워 머리 부분을 제대로 버리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8월부터 10월까지 시신이 원룸에 있었으니 보통 냄새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주변 이웃들로부터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 그가 다른 사체는 처리하고도 머리를 버리지 않고 아이스박스에 둔 것은 두려워서가 아니라 어쩌면 그가 자신의 잔혹한 범죄를 기념하는 트로피처럼 머리를 보관한 것이 아니냐는 소름 끼치는 분석도 있습니다. 첫 사체를 절단하는데 약 3일이 걸렸지만 이후에는 점점 속도가 빨라져 하루 만에도 시신을 절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끔찍한 사건은 어떻게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을까요? 시라이 씨는 커뮤니티를 통해 한 여성과 동반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이상하게도 그의 목에는 극단적 선택 시도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이 여성은 시라이 씨의 말과 행동에서 모순을 느끼고 저 사람 뭔가 이상하다고 직감했습니다. 결국 동반 극단적 선택을 그만두고 그 자리를 벗어나 이 모든 이야기를 자신의 오빠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오빠는 동생의 이야기를 듣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이 여성에게 부탁하여 시라이 씨를 가나가와현 한 전철역으로 불러냈습니다. 시라이 씨는 여성이 다시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의심 없이 나타났고, 경찰은 그를 조심스럽게 미행하여 그의 집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의 집에 가택 수사를 들어갔고, 그곳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진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시라이시 타카히로의 잔혹한 범죄는 일본 사회에 깊은 상흔을 남겼습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의 익명성과 그 안에서 벌어지는 위험한 교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 타인의 절망을 이용했던 그의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사건은 어둠 속에 숨겨진 인간의 잔혹성과 그에 맞서는 정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수많은 미스터리 기록보관소 X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흥미롭게 들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